전세자금 대출이 2022년에 이제 수도권 대상 7억, 그 외 지역은 5억으로 상향이 됐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전세 대란을 거쳐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올랐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을 7억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던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청년들을 빚쟁이로 노예로 전락시킨 매우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아니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개막장이죠, 개막장. 저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빚을 이제 더 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참 충격입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라 무지하게 이제 윤석열 욕을 많이 하죠.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폐악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저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PF 대출 문제, 이제 역전세난 이런 것들이 왜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 2%대에 최대 7억까지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앞으로 충격이죠.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이제 엉망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전세보증금 7억까지 해두던 게 좀 내려갔겠죠. 하지만 저로 인한 저 충격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전세대출 금액을 올려주고 뭐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낮춰줄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들을 넓혀야죠. 늘려서 이제 지어야죠. 공공주택 늘리고 뭐 보증금에 뭐 월세 실제 부담하는 월세 금액을 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뭐 매우 낮게 책정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전세 자금 대출을 저렇게 과도하게 해줘서 저렇게 했냐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래저래 있잖아요. 저러다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이제 대출을 받게 하고 저런 걸로 이제 부동산 거품 일으키고 전세 자금 대출 해가지고 전세금 올리고 그 전세금이 오르니까 집값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폐습들, 악습들, 속된 말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교란 세력들 얘들 전부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얘들이 만들 수 있는 거품이란 거품은 다 띄워. 내가 다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7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문재인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이하 국토부 장관이나 모든 관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덮어버렸죠. 왜? 그냥 나 몰라라. 어차피 알고 한 거예요. 몰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아니죠.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핀셋 규제인이 지랄이 냈지만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나 고위직 관료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팔라고 다주택자들은 파세요. 뭐 당신들 선택이 잘못된 걸 보여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팔지 마세요. 뭐 지금 손방망이 처벌할 거고 하는 척만 하는 거고요. 집은 불패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당신들 돈 많이 벌 거예요. 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이제 부조리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뭘로 나옵니까? 역전세 대란. 그 역전세 대란 때문에 이제 폭탄이 무지하게 이제 터질 예정이죠. 2024년 상반기부터 이제 대출 폭탄이 이제 터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든 원죄는 누구다? 문재인 정부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부동산 거품을 대거 만든 탓에 이제 이 모양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2022년 그 당시에요. 그냥 거절없이 100% 통과했어요. 100%.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해줬단 말이죠.
백수들한테도 해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윤석열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이전에 문재인 윤석열이 한 몸통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 기득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 19세 이상 청년들이 재직기간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할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청년들한테 주택을 무조건 사라고 얘기하고 분위기를 조장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폐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역전세난, 조연 사기, 뭐 이래저래 온갖 엄청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계속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없죠. 저희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될 것인데 참 두려운 마음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수월하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 함부로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이제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막장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죠. 저렇게 이제 망가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이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도 잘못했고 문재인 때는 더 폐악질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무조건 잘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잘못하고가 아니라 거대 양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폐악질들을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저 전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에게 무자비하게 전자금 대출을 해줘야 됩니까? 전자금 대출 없어져야 되는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잘 따져보고 전자금 대출 저 제도 자체를 계속 시행해야 될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